문재인 의원의 동반 당직, 같이 김영우 의원과 단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김예희 변호사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진예희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 단식을 거의 릴레이 단식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영호라는 이 분이 이제 단식을 하는데 사실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단식 기간이 이미 길어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이제 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대 뜻을 안 꺾으면 그럼 차라리 내가 당신 대신에 내가 단식을 내서 당신의 뜻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할 테니 당신은 제발 이제 목숨과 몸을 좀 보살피세요라는 의미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설득돼서 나도 동조해서 단식을 하겠다인 것인지 저는 단식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 단식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누가 한강변에 대로변에 올라가서 한강대교에 올라가서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면 이거 뛰어내리겠다라고 막 설칠 때 우리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떤 목숨을 내건 단식,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건 단식은 그런 소위 대교에 올라가서 막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 단식과 전혀 다른 소위 말하는 고귀한 희생으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그 요 부분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셨습니다. 예, 진행. 지금 문재인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후보도 나섰고 정치란 건 뭐냐 하면요. 워낙 우리 인간 사회는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대립되기 때문에 정치인을 만들어서 타협하라는 것이 정치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보십시오. 북한에 물론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한에 정치 있다고 말씀하실 분 여기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는 어떤 독재자가 있고 하나의 카리스마에서 완전히 장악되는 사회는 정치란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고 다원주의고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이란 건 뭐냐?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타협이 아닙니다. 그럼 타협이 될 수도 없고요. 자기 주장의 일부분을 이건 본질적인 걸 포기하고 물러서고 이쪽도 물러서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이 단식이란 건 아까 우리 진 변호사님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단식이란 것은 가장 인간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단식으로 이때가 죽은 사람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네.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가장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 하는 한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단식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거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협을 하겠다고 그러면 단식하지 않고 토론회 장에 나와서 서로 토론해야죠. 그래서 저는 세월의 유가족 김영호 씨 단식하는 좋습니다.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의 이런 극도의 슬픔을 그리고 분노를 표시하는 한 방편으로서 정치적인 의미라면 저는 저 단식도 비판합니다만은 어떤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저렇게 단식을 한다. 자식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다. 그런 뜻에서 단식을 한다면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만은 문재인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장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1000만 표를 얻은 정치인입니다. 이분은 정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대표적인 야당의 주자입니다. 이런 분이 자기도 단식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유가족의 뜻을 내가 관철시키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치를 실종시킨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뭔 반복? 동어 반복. 같은 말 반복. 아. 네, 왜냐 문재인 의원이 처음에 단식을 이어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시작은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의원의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그분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굉장히 이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재협상 문제로 거기에 청와대는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2차 합의까지 한 합의문에 대해서 유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부 다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만약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어떻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어떤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걸 해결하는 중간자 위치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게 해야 될 텐데 정말 또 하나의 끝에 딱 가서 붙으셨어요. 단식을 이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해보나 마나 여기에 대한 비판 의견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거 야당 안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의견이 높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중단해라 빨리. 그럼요. 동어 반복이 아닌 얘기를 하나 할게요. 네. 두 분 말씀이 기본적인 원칙론에서는 맞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비상 상황이에요.
이 숨이 턱 막히도록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상황을 만들어놨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타당한 요구를 아주 어거지 쓰는 방법으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은 단식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밥 안 먹고 싶겠습니까? 김영우 씨 혼자 단식해도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고 아니 있습니다. 거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누가요? 김영호 씨. 그러니까 그분 하나의 지금 단식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한데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은 충분히 국민들도 알았고 정치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문재인 의원까지 여기에 불난데 기름 붓듯이 붙이기는 형태가 그러니까 되는 한 게 것은 옳은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지. 원론적으로 맞아요. 원론적으로 예비변 사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인데 상황 자체가 그 정도 상황을 넘어섰어요. 이제 김용호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보면 여당 내에서도 지금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반성 좀 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정 정도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권 주자를 했던 사람이 단식을 할 정도 상황이라면 국가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한 분은 정말로 반성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그런데요. 말씀 안 하려면. 김영우라는 분이 자신의 어떤 정말 아무것도 다윗상의 아무런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한 분이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면서 단식을 하는 것,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겠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단식 외에 방법이 없습니까? 문재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단식을 문재인 의원이 다 이어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했지 않건 어쨌든 야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극단적 해법으로 목숨을 자신이 내거는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야당의 정치력 이런 데 시험 때 이렇게 올라야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한 정치를 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야당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법 만들 테니까 니들 무조건 따라와 이러면 찍소리 말고 그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따라오는 게 지금 도대체 그게 국회의원이고 지도자 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무조건 네. 따라오라고 안 그랬죠. 협상했고 얼마나 또 많은 깨지고 협의를 또 다시 협상은 얼마나 오랫동안 받고 한 했습니까? 거지. 세월호 유족 보고 문재인 의원이 무조건 따라오라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뭐 바보입니까? 그분도 정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하셨죠. 근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재협상에 도장 찍은 게 재협상에 도장 찍은 것도 사실은 정확히는 도장을 찍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당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와야만 그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 가안이 그게 협상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재협상한 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 비판의 방법이 좀 이상한 거죠. 이 단식이란 너무 극단적인. 그래도 권한과 이걸 다 준 거 아닙니까? 협상 대표 권한을 다 줬는데. 그리고 아니, 우리가 저기 저는 줘야지. 주의를 이렇게 받으라고 생각해요. 그랬죠. 예, 뭐 예를 일반적으로. 들면 유가족이 지금 주장하는 게 지극히 타당한데 그거대로 안 해주니까 저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유가족이 생각하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지극히 아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이 의견을 타협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를 굉장히 잘 아시고 이런 섭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건 지금 너무 내 의견만 맞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에 저는 해당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협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요.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면 임 변호사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근데 엊그제 지금 저 기사에도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관들 2명이 청와대 가가지고 행정관 4명 만나가지고 그날 뭐 했고 무슨 대처했냐 할 때 청와대 안에 있는 서류 하나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 하나로 행정관 4명한테 한 2시간 동안 얘기 듣고 청와대 끝 하고 더 이상 조사할 거 없음 청와대 아무 책임 없음 딸랑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세월호 특위 국정감사 할 때 지금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해서 뭐 통화 얘기라는 자료 오고한 거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전날 저녁에 한 30분 그 전날 직전에 자료 요구한 거에 한 3% 정도 던져주고 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태인데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 지극히 원론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근데 상대가 신사적이고 상대가 원칙을 지킬 때 그게 맞는 얘기지 상대는 깽판을 치고 개기는데 그럼 나는 순순히 그 법과 원칙과 그 질서를 따라간다? 저는 그거 근데 땀이 청와대 근데- 기록물은 법에 의해서 뭐 안 보여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안 보여줄 수 그 있어요. 법에서 안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갖다 감사원 감사관이 아마 사무관이나 서기관쯤 되는데 와가지고 대통령이 그날 일정에 대해서 다
아니, 깔아. 그러니까 일정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한다고 해서 보여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네. 대응한 내용이라든지 관련되는 서류를 아마 다 보자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원 측에서. 근데 단 한 건의 서류도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아마 비밀이 필요한 어떤 대통령 어떤 기록물일 수도 있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이 꼭 그게 기밀로 분류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지금 안 보여줬다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요구하는데 한 자료가 3% 정도밖에 왔다. 그럼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진상규명이 대통령 일정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게 중요한 근데 그 중에 일부인데, 극히, 그 중에 극히는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중요한 일부를 다루는 자세, 대처하는 자세 자체가 밖에서 볼 때, 유족들이 볼 때, 저도 기본적으로 불신의 시각으로 본다고 아마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턱도 없고 개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만약에 문재인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아니, 지금 박연성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있고, 지금 그 대표로, 야당의 대표로 지금 여당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엄청난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계신 분이 박연성 위원장을 두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서 단식 농성에 참여하는 모습은 이거는 오히려 분열만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박연성 위원장이 나서야 되는 거 저는 아닌가요? 지금 사실상 지금 야당이 정확히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네. 박영선 위원장이 자기가 정말 당권 다툼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겠다고 막 나서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은 지난번 그 총선에 미니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완전 거의 박영선 위원장에게 당신이 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야당을 좀 한번 제대로 좀 끌어보십시오라고 해서 거의 막기 싫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지금 일단 만장일치로 권한 다 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뭔가 해오면 그건 우리랑 달라. 이건 해오면 이거는 다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무슨 동력을 가지고 당연하죠. 야당을 이끌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해서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정치계의 어떤 협의나 여기도 민법이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대표는 김경진 세월호만 변호사는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민법에 됐으면 대해서는 좋겠어요. 조금 그러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 민법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법률 이론적으로 순수하게 해석하면 다 맞다 그러시는데 그 야당에서 박영선 위원장한테 이 여당과 협의할 모든 수권을 한 건 다 좋습니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맞으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권을 해가지고 어떤 협의안을 받아오면은 그게 하자가 있다든가 원래 수권을 안 줬는데 했다든가 아니면 수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든가 이런 걸로 이게 계약이 파기되고 다시 재협상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는 바에 마음에 안 든다. 세월호 유족들의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모든 협상은 있죠. 제가 볼 땐 강경파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다면은 만일에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은 어떤 정당의 원내대표, 그 다음 협상할 권한을 가진 대표들이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어떤 했으면 일단 존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하자를 지적해서 그 협상의 파기 사유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야당에서 협상을 갖다가 무효화시키는 것은 단지 그 유족들의 어떤 뜻 그리고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뜻에 맞지 않다고 지금 파기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민법을 공부를 오래 해서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